안녕하세요. 파상환자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 다룰 케이스는요. 파상관제 개인 사례집, 면책 사례집 1874번을 제가 번호 붙였는데 78-2기 2017년 12월 18일 선고, 2018년 3월 16일 집행인 61년생 남자분의 사연입니다. 이분은 이제 한번 보시면은 대략 그 교육 문제 때문에 좀 채무가 과도하게 잡힌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의 이제 주거는 주로 이제 강북구에서 그 보증금 500에 월 36만 원 좀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채무자는 2000년에서 2003년도에는 노래방도 하고 개인 택시도 운영해서 뭐 그럭저럭 좀 어느 정도는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는. 근데 이제 2000년에서 2005년도 이때 이제 그 노래방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좀 안 된 거예요, 2005년도에. 그다음에 2005년부터 이제 일용직으로 현재는 건강학과로 무직입니다. 한번 보시면 2000년부터 어려운 형편 속에서 자녀의 교육 뒷바라지. 이제 아드님이 아마 어디 고교 야구부 선수였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이제 야구부에 진학까지 했는데 이게 이제 팀이 해체된 다음에 중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수로서는 크질 못한 것 같아요. 자녀의 교육 뒷바라지를 위해 지인의 권유로 빚을 내어 이제 노래방을 운영한 겁니다. 오히려 빚을 지고 폐업하였고 이제 하고 있던 개인 택시도 처분했겠죠. 근데 개인 택시만으로 이제 힘이 드니까 야 이제 빚을 내서 이제 노래방이 잘 될 줄 알고 이제 어느 정도 욕심을 냈지만 욕심이 아니라 이제 좀 뭐 당연히 좀 장사를 잘 했으면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잘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 2005년도에 이제 폐업하고서는 건설 현장 등 일용직 수입으로 근근히 이제 수입을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게 빚이 많이 푼 거죠. 그래서 부친 아버님이 2005년에 돌아가셨고요. 어머님도 뭐 200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상속 재산은 특별한 문제는 없고 사모님 배우자가 김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큰 김치 공장이 아니라 보니까 이제 가내 수공업 하는 정도입니다. 연소득이 한 1200에서 한 달에 한 1, 200 정도 버는 거죠. 그 소재지도 이제 가정 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특별히 문제를 삼지는 않았습니다. 문제 삼을 수도 없고요. 아들은 이제 25인데 대학 중퇴하고 무직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서울 개인 택시 조합 이때 이제 이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9,700 이게 이제 불어났을 거예요. 이 개인 택시는 그 서울 개인 택시 조합에서는 그 새마을금고에 있어서 대출도 해주는 것 같아요. 뭐 일종의 신용대출이고 조합원 신용대출이죠. 뭐 형식상은 개인 택시 운송 면허권이 거래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회수할 수도 있지만 항상 그 금액만큼 해주는 건 아니죠. 조합원들한테는 신용대출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아마 신용대출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 택시 처분하고서 다 못 갚았으니까 이제 계속 잔존빚이 이자까지 불어서 이제 남아있는 것 같고요. 지금 17년도 사건이니까 이게 한 3천 정도만 신용대출이 남아있어도 한 10 몇 년 지나면 3배 불죠. 이게 아마 처음에는 많은 금액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상태에서는 9,700이지.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택시 조합에서는 새마을금고에서는 이걸 채권 양도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그대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노래방 하면서 지은 빚 같아요. 이건 1억 3천. 이것도 이제 한 3, 4천, 2, 3천 배는 안 됐을 거예요. 개인 택시 맞보증은 이제 신용 대출 받으면서 그 동료 조합원이나 아니면 여기 이제 배우자까지 맞보증을 쓰는 거죠. 4명. 그래서 결국은 생명보험 해약환급금은 얼마 안 됩니다. 153만 원. 이게 다 넘어가는 수준이죠. 150까지는 집행도 안 되니까요. 뭐 임차보증금도 말할 것도 없죠. 500만 원. 아무것도 없습니다. 2018년도에 아반떼가 있는데 아들이 아마 차를 몰기 위해서 탄 것 같아요. 산 거. 1,500만 원이죠. 월 리스 할부로 구입한 게 이제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험 해약환급 다 포기하고 보증금도 역시 포기하고 2005년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에 금융거래가 제한돼요. 내역이 없습니다. 사실 신용불량이라는 게 무서운 게 은행 통장에 대한 압류 공포 때문에 사실은 그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분들은 상당히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거래를 못하죠. 그러니까 거래가 없다 보니까 취업이 제한돼 있죠. 통장 같은 걸 내야 되는데 위축이 되죠. 취업도 더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남자든 여자든 일용직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뭐 대리기사라든가 대리운전 그 다음에 뭐 이제 택시 운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파트타임으로 식당 이런 데서 이제 현찰로 받는 거죠. 뭐 100만원, 150만원, 4대 보험도 잘 안 해주죠. 그래서 이제 뭐 근데 이제 이런 분들도 신용불량은 돼 있지만 사회복지 수급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농협은행 같은데 그 복지기관이나 관공서에서 정해주는 은행은 이제 그 통장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럼 거기에 다시 또 압류가 될 가능성도 있고, 그럼 다시 압류를 또 풀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현재 보유 중인 재산은 주거지 임차 보증금 500만 원 외에는 없습니다. 소액의 보험 해약가금 아까 한 200 몇만 원 됐죠. 그 외에는 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배우자가 이제 사업을 하는 데서 이제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배우자가 농수산물 유통업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배우자의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나오거든요. 지금 이제 이것도 세목별 과세증명서도 안 보죠. 그러니까 배우자가 뭐 하는지 사실 까막눈이에요. 집에서 김치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가내수공업에 불과한 영세 사업입니다. 연소득이 약 1,300만 원, 월 100만 원 규모죠. 규모로 채무자의 은닉 위장 사업체로 볼 여지는 없습니다. 도와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사건은 파산 폐지 및 면책 절차 종료 의견으로 이제 종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런 제가 이제 이 사건 이게 지금 여기 지금 번호 붙인 게 1,800번, 2,000번 아닌 시점에서 이제 종료했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그 다음부터는 다 전자소송으로 전자보고서로 냈거든요. 전자보고서만은 지금 한 1,000개 쌓였을래나요? 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한 게 3,000개 중에 2,000개는 종이 사건이 있고 1,000개 정도는 이제 아마 온라인으로 낸 거. 근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온라인으로 낸 거는 따로 편집을 하지 않고 다운로드 받아서 편집해서 이제 이미 지금 한 200개 정도, 한 150개, 100개 정도는 올렸을 것 같고, 이제 과거 종이 사건은 너무 많아서 이제 거꾸로 이제 최근 순으로 1800번대부터 과거를 한번 처음에 1번부터 시작해서 한 150번인가 200번 오다가 이제 이것저것 하느라고 스톱이 됐었는데, 그거는 이제 1800번부터 거꾸로 쭉 나가고요. 이제 아무래도 과거 한 10년, 15년 전, 10년 전에 어떤 파산 면책 사건보다 지금 벌써 10년이면 강산이 변했죠. 뭔가 사회적인 트렌드도 많이 변하고 이 부부의 어떤 자녀들의 생활상, 사회 생활상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가급적 최신 사례 위주로 가장 최신 사례는 이제 최근에 면책받은 거죠. 전자소송으로 되어 있는 거. 그것도 이제 수시로 이렇게 한번 편집해서 보여드리는 건 딴 거 아니고 아 이런 사례가 나하고 좀 뭔가 비슷하구나. 아 이건 뭐 내가 이 정도면 나도 면책받을 수 있구나. 한번 가늠을 해보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다 똑같지는 않지만 살아가는 모습이 뭐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뭐 되게 이제 자영업 실패, 실직, 그다음에 집안의 어떤 우한, 질병, 그렇죠? 사업 실패, 실직. 그다음에 이제 뭐 채무 액수도 그렇죠? 상대적인 거죠. 그래서 한번 이걸 아마 뭐 이거는 진짜 앞으로 몇 년 해도 뭐 다 못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이제 쭉 해서 제가 재생 목록을 이제 구분을 해놨어요. 유튜브에다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재생 목록이 보이죠? 유튜브에 재생 목록이 보일까요? 재생 목록.
다시 한번 볼게요. 재생 목록. 오프라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도 볼 수 있고, 재생 목록이라는 거는 분류해 놓은 겁니다. 이거를 일단 면책 불허가 사유 총 제가 찍은 게 11개거든요. 판사님이 쓴 걸 보고 그대로 이제 해설한 게 10개, 또 관재인 변호사님이 한 개, 또 좀 시간이 긴 게 하나 있고요. 근데 관제 업무 수행 일지는 이거는 이제 뭐 최근에 이것도 이제 관제 업무가 뭐 하는데, 관제인이 뭐 하는 사람인지 일반인들한테 특히 이제 파산 면책 절차를 앞두고 이거 뭐 관제인이 뭐 하는 직업에 뭐 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지,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최신 일기, 일지 비슷한 거예요. 가끔 이제 올립니다. 순간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파산 항고심 결정 모험. 이것도 제가 31개, 32개까지 지금 읽었는데, 과거에 관부에 게재된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노출된 분은 뭐 인적사항이 드러나는 피해를 볼 수 있지만 그건 뭐 어쩔 수가 없고요. 관제 어차피 뭐 관심이 없잖아요. 다만 그 스토리, 어떤 스토리 때문에 불허가가 됐고, 그 다음에 항고심에서는 어떻게 해서 항고심 판사님은 어떤 점을 봐줘서 재량 면책을 했는가, 그런 것도 이제, 그럼 이제 그런 부분은 굳이 판사한테 뭔가 의문이 들거나 이런 거는 애초에 지금 이제 관제인이 다 선임되니까, 집 경향 서울이나 지방을 막론하고 관제인이 선임되니까 그 부분을 한번 잘 관제인 단계에서 소명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빨리 끝나잖아요. 괜히 뭐 쓸데없이 시간이 길어지는 게 없고, 이런 거는 뭐 일반인들은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뭐 참고 삼아 하시고, 이제 여기서 뭐 텍스트 파산, 텍스트 강의, 이거는 이제 주로 PDF나 이제 한글로 되어 있는 걸 제가 이제 조금이라도 알리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인과 내가 부동산과 관련된 사건이 나한테는 쟁점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걸 이제 한번 보고, 대략 파산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부동산은 어떻게 환가가 되고 매각이 되는지, 어떻게 또 도저히 안 팔리는 거는 뭐 수는 없는지, 이런 거를 이제 한번 보시면은 그때그때 필요하신 분만 보면 됩니다. 유체동산 마찬가지. 유체동산은 거의 환가를 안 하는데 간혹 환가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안 살림 말고요. 집안 살림은 다 포기하고요. 집안 살림 말고 뭐 영업용 의류라든지, 그다음에 뭐 속옷이라든지 가끔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희귀한 거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보고, 안 보실 필요 없는 건 안 봐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비면책 채권. 이 비면책 채권, 내가 가진 채권 중에 혹시 비면책 채권이 있는지 없는지, 불법행위,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생명 신체 상해, 그 다음에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학자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의한 그 장학금, 장학대출, 일반 장학금, 일반 학자금 대출은 면책인데 취업 후 상환 특별법에 의한 학자금 대출은 비면책이죠. 그걸 보면 여기에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그 다음에 이건 면책 취하 기각 불허가 사례. 제가 지금 뭐 한 3,000건 했지만 면책 취하 기각 불허가 사례가 수십 건이 안 됩니다. 사실은 거의 다 면책. 그렇지만 아주 희귀하지만 취하 기각 불허가 사례가 없진 않아요. 가끔. 왜 취하 기각 불허가 사례가 발생하는지, 결국 면책을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면책을 못 받은 겁니다. 결국 거의 97%, 98%가 면책을 받는데 그 1, 2%가 못 받고 취하를 하거나 기각이 당하거나 불허가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지금 8건 빼면 안 되잖아요. 이거 다 찾아내도 아마 지금 뭐 2, 30건도 못 찍을 거예요. 이게 3,000건 중에 1%, 3,000건 중에 10%면 얼마입니까? 300, 1%면 30건이죠. 뭐 30건은 넘겠죠. 그래도 한 1%, 2% 정도? 2%면 얼마입니까? 한 60건? 13년 동안. 그 정도, 2% 정도 될 거예요. 2%. 1.5에서 한 2%. 저 샅샅이 한번 정밀 검사를 해보면 그 정도로 이게 되게 희귀한 케이스니까 그걸 한번 참조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금과 파산. 보통 채무자들 예금 거의 없죠. 그렇지만
간혹 예금이 환가가 되는 사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금과 관련된, 아니면 예금을 이제 푸는 거, 대부분 이제 푸는 데 관심이 있죠. 몇십만 원. 이것도 보시면 남아 있습니다. 이건 뭐 이제 특정 직업군을 뭐 분류해서는 좀 안 됐습니다만, 이제 뭐 장래에 어떤 직업군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번 뭐 의료인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법조인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사례가 별로 없어요. 법조인도 그 정도로. 이걸 만들려면 사례가 많아야 되거든요. 의료인도 뭐 제가 한 몇 명, 대여섯 건 했나요? 나머지 이제 변호사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지금 한 열 몇 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뭐 시간 나는 대로, 어차피 시간 나는 대로 올리는 겁니다. 이제 가장 궁금한 게 면책 사례죠. 대부분 면책이죠. 이게 91건 지금 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차량이 문제가 돼서 환가한 사례. 그 다음에 이제 면책 끝난 후 면책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채권자들이 계속 뭔가 추심을 하거나 압박을 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면책 후라도 뭐 누락하고 또 소송을 당할 수가 있고, 거기서 파생되는 업무가 뭐 상당수는 아니지만 가끔 있습니다. 가끔. 그 다음에 이제 상속과 파산. 이 상속과 파산은 이제 새로운 테마인데, 뭐 상속재산 파산도 있고요, 상속협의 분할도 있고, 뭐 유리분도 있고, 상속과 관련된 모든 테마가 다 있습니다. 부인 청구도 있고요, 여기에. 그래서 이거는 어떤 분류를, 편파 사행위 부인 소송, 이거는 이제 소송을 수개하거나 편파 행위를 관제인이 부인권 행사하는 소송입니다. 이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닉. 이게 은닉은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자기가 뭔가 찝찝한 일이 있으면 분명히 은닉 내지 불이익한 처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46개의 동영상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 중에서 유사한 사건은 한번 자기한테 해당되는 거 아닌가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보험도 뭐 파산에서는 많이 쟁점이 됩니다. 보험 변경이라든가 보험 해약 환급금을 어느 범위 내에서 환가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파산관제인의 파산관제인이 하는 모든 업무와 관련된 거는 잡동사니는 여기다 다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와 파산. 임대차도 일반 집이 없는 분들은 임대차가 다죠, 사실은. 그래서 임대차 보증과 관련된 파산의 쟁점이 되게 많습니다. 뭐 빼돌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압류가 돼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변경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생 목록을 한번 잘 봐주세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